아가씨가 날 이끌더니 조금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색다른 경험을 맛본 거지. 현이님 안녕하세요. 요즘 시기상으론 봄인데 날씨가 완전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네요. 때는 바야흐로 2010년 출근해서 업무를 하며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중 태국 출장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가는 업무가 아니기에 내가 가도 되느냐 물어보니 그냥 꼽사리 끼워서 가면 된다고, 이건 출장을 가정한 놀러 가는구나 생각을 했어. 내 스타일이 회식하고 2차로 노래방 가면 나이트화를 시키는 종족이라 그렇게 얼떨결에 해외 출장이 잡히게 됐어. 일정은 일주일, 한 달 후로 잡히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같이 가게 되는 회사 선배로부터 사진 몇 장이 톡으로 오는데 웬 여성의 사진과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보라는 내용. 그때 당시 둘째가 돌이 안 지난 상태라 와이프가 온갖 짜증을 몸으로 받고 있는 상태여서 마음은 이러면 안 돼 이러는데 본능은 사진을 고르고 있더라고. 그렇게 출장을 가게 된 거지. 인원은 5명. 그렇게 태국에 도착해 호텔 숙소에 들어가게 됐고, 짐을 풀고 나오니 톡으로 회사 선배 방으로 오라는 거야. 가보니 사진에서 봤던 여성이 선배 방에 있더라고. 근데 여기서 놀랬던 게 분명 태국 여성이 맞는데 유창한 한국말을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빠? 순간 한국인인 줄 알았어. 방에는 술이 세팅이 되어 있고 사진에서 각자 찍었던 여성들이 옆에 앉아 음주 가무를 즐겼지. 근데 웃고 떠들고 해도 그 나라 문화가 그런지 누가 컴플레인 거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게 술을 먹다 보니 새벽 1시가 되었고 아침 업무도 있고 하니 먼저 방에가 잔다고 하고 혼자 와서 씻고 잤지. 근데 새벽 4시쯤이었던 것 같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이 떠지더라고. 보니 아까 내 옆에서 같이 있던 여성이었던 거야. 뭐하냐고 어떻게 들어왔냐 물으니 웃으며 오빠 일어났네, 몰래 하려고 했는데 들켰다 이러면서 웃는데 기분이 묘한 거야.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회사에 들어가 봐야 된다 하니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왠지 그냥 가기 그러기도 하고 마음에 걸려 태국 돈으로 2,0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는 4-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탁자 위에 올려두고 어제 술을 많이 먹고 했으니 아침 챙겨 먹으라고 밥값 정도 놓고 간다고 하니 고맙다고 하며 안아주는 거야. 그렇게 나와서 조식을 먹고 태국 지사에 가서 출장 업무하고 일찍 퇴근. 본사에서 출장 왔다지만 서로 언어 소통이 안 되니 업무가 더디게 되더라고. 그래서 일찍 퇴근한 거지. 같이 출장 온 선배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이야기해주겠다고 하는 거야. 하는 말이 출장 일정이 잡히고 페이스북에서 태국 일반 여성을 물색했다고 하더라고. 태국 업소 여성이 아닌 일반 여성.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친구 추가가 되어 태국 언제 간다,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였고. 한마디로 이제 쇼인을 친 거네. 한국에서 이제 미리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야, 기술도 좋다 그치? 나이는 23살. 그 말을 듣는데 이 선배 능력 있네 이것보단 한 대 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음주 가무를 즐기는 한 명이지만 이건 범죄 아니냐는 말을 하니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놀고 가자는 선배의 한마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태국의 유흥을 즐기자 그러면서 워킹 스트레이 가게를 가게 됐어. 세계적인 유흥과 젠더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이지. 젠더의 천국이면 이제 트랜스 젠더를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이제 남성이 여성이 되는. 낮에 가보니 입구는 한국어로 표현하면 그냥 시장 입구 같아.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냥 그랬지. 근데 반전인 게 저녁이 되니 세상의 모든 인종이 여기에 모이는 것 같아. 양쪽으로 술집, 바, 노래방, 주점, 생각만 하던 모든 가게가 네온사인과 같이 반짝거리는 거야. 거리엔 아슬아슬하게 입은 호객 아가씨들이 영어로 말 붙이고 예뻤지. 근데 선배의 한마디. 여기 호객하는 여성 중에 반은 젠더라고 하더라고. 혹시 호객행위에 속아서 같이 들어가면 놀라운 걸 보게 될 거라면서 웃는 거야.
그렇게 유흥가 탐방하고 숙소로 가는 길 선배 폰으로 톡이 오는 거야. 혹시 업무 때문에 연락이 오나 싶어 숙소에 빨리 가자고 하니 웃더라고. 뭔가 있구나 싶었지. 호텔에 도착, 바로 선배 방으로 가자고. 5명이 그대로 갔는데 어제 봤던 여성분들이 방에 있더라고. 순간 이건 뭐냐고 했더니 선배가 하는 말이 우리 일정 동안 같이 있을 거라며 웃더라고. 와, 돈을 얼마나 쥐어줬을까, 그 여자들한테. 순간 이 선배 능력에 감탄했지. 그럼 같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냐 하니 톡으로 알려준다고 해. 떠오르는 게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원정 성매매인가 싶었지. 그렇게 어제 만난 여성과 또 음주 가무를 즐기고 같이 내 방으로 입성. 맥주 한 캔씩 더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나이는 24살. 자기는 한국에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해. 돈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했던 일 중에 무기를 만드는 일을 2년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여권이 안 나온다고. 근데 다른 나라 남자랑 결혼하면 여권이 나온다고. 지금 태국에서는 자기 나이가 결혼할 시기가 살짝 넘었다는데 태국은 24살이 되기 전에 결혼한다고 하는 거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아침에 일어나 똑같이 2,000바트를 놓고 아침 챙겨 먹으라고 하고 나는 출근을 했어. 그날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 업무가 끝나고 회사 선배에게 오늘 어디 갈 거냐고 하니 나이트를 간다고 해. 야, 그냥 업무차 출장을 가는 거는 핑계고 그냥 놀러 간 거네요. 예. 그렇게 우리는 태국 파타야에 나이트를 간 거야. 거기 나이트는 양주를 사서 들어가더라고. 편의점에서 조니 워커 블루를 사서 들어가니 나이트에 웅장한 음악 소리, 테이블을 잡고 40 먹은 아재들 무대에서 신나게 즐기고 오니 매일같이 술 먹방하던 아가씨들이 테이블에 있더라고. 태국 나이트에선 술을 소다를 타서 같이 먹는 분위기고 그렇게 먹으니 덜 취하는 것 같고 좋았어. 그렇게 놀고 숙소로 가던 중 항상 같이 자던 아가씨가 날 이끌더니 조금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야. 밝은 곳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길거리.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색다른 경험을 맛본 거지. 이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가장한 여행이 됐는데 근데 출장 마지막 날 아침에 오늘 한국 들어간다고 하니 약간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자기를 만나러 오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야. 일단 회사 일정을 봐야 된다고 설득을 시키니 자기 라인 아이디를 주며 꼭 연락하라고. 다시 자기를 만나러 오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한국으로 복귀를 했지. 연락을 주고받다가 와이프에게 미안해 연락은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도 라인에 그 여자 아이디가 있긴 한데 어찌 지냈는지 모르고 출장을 가장한 잊지 못할 태국 여행이었어. 태국에 몇 번 더 출장으로 갔긴 한데 차마 연락은 못하겠더라고. 지금은 그 여자도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겠지 생각을 해. 근데 주변을 보면 아직도 동남아에 한국 남자들 그리 많이 간다고 하던데 남자들의 본능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봐. 가끔 생각해보면 태국 아가씨는 한국인과 결혼을 꿈꾸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나도 그 생각했어요. 그때 선배가 전부 미혼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말이지. 근데 그 여자도 순진하다. 남자들이 미혼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야? 뭐 그런 일을 한두 번 했을 것도 아닌데 참 그러네요. 그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